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 가장 그 모멘텀과 산업을 빠르게 반영해줄 종목 4종목 정리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선별해보는 신설된 코너입니다.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RBK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였죠. 정경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 지금 바로 슈어소프트테크가 슈팅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 유효한 거죠? 네, 하지만 속도에 취하는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매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저는 일부 차익 실현 후에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같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보유나 혹은 한 20-30%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하신 후에 음봉이 나올 때마다 재매수를 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을 조 단위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예, 길게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단위의 시총까지 좀 바라보는 상황이다. 슈어소프트테크 여전히 좀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오늘은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제 기록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또 실적 견인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진에어 선정을 해봤고요. 또 바이오가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또 국내 CDMO 쪽에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SD 바이오 사이언스 선정을 해봤고 1분기에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드디어 나이트크로우 매출 1위가 나오면서 주가는 나쁘지 않았던 위메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종목군 내에서 좀 가장 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이루다 이렇게 좀 4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우리 김지훈 대표님도 첫날 가지고 오셨던 HPSP가 어제 또 되돌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러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 장 4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업종별로 골고루 가져왔는데요. 일단 게임 업종의 크래프톤 그리고 조선 쪽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의 네이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잠시만요. 현대백화점이요? 네, 현대백화점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현대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다 업종이 엄청나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고요. 근데 반면에 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크래프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크래프톤은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영업이 2,127억 중에 그 소위 말하는 증권사 평균 매출을 초과하는 영업이 2,830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단에서도 증권사 평균 매출이 5천억 미만이었는데 5,387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역시 PC의 대표적인 게임이죠. 배그 PC 버전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성장하면서 이용자 트래픽도 증가하고 유료화 상품 역시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PC 매출을 기록하면서 PC 매출이 전체 매출의 33%의 견고한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역시나 24개의 신작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크래프톤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프로젝트 블랙버짓이 내년 하반기에 론칭이 되고요. 그다음에 눈물을 마시는 제 이게 2025년도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계속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수주한 그 고성가 그러니까 고성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배들에 대한 물량 매출 인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을 75%까지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TU급, 그다음에 17만 이상 TU급, 그다음에 4만 5천 TU급에서 각각 지금 LNG 운반선, LPG 운반선을 고루 지금 총 한 12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대백화점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보다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제 기대할 점은 이제 패션과 화장품 상품군이 실적
실적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판촉비나 인건비 등 고정비가 감소했는데 이 부분 또한 하반기에는 비용이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 그 보따리상 따이공에 따른 알선 수수료가 상당히 비용단에서 부담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정상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부터 연결로 포함된 이 온라인 매트릭스의 절대 강자 이 지누스가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 편입 후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국내 원래 해외 미국에서 절대 강자인데 국내에서도 매출이 62% 늘면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도 전혀 시장의 예상치와 다르게 1분기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백화점 자체적으로는 좀 실적이 주춤했지만 지누스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지누스하고 면세점에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네 종목을 보니까 지금 게임 종목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정경민 팀장님은 위메이드를 그리고 지금 김지훈 대표님은 크래프톤을 가지고 오셨다는 부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경민 팀장님 가지고 오신 네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은 꼭 보자. 원픽 종목 오늘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뭐 시장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개별적인 종목을 오늘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이루다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선정드린 이유는 이제 이 종목은 2020년 8월 달에 이제 상장됐고 공모가가 9,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7,000원 정도니까 공모가 아래에서 좀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레이저 또 집속 초음파, 고주파 등의 그런 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해서 최근 3년간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였는데 1분기에 조금 실적이 좀 어둡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뭐 업종 내의 프리미엄 멀티플이 워낙 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종목이 뭐 리쥬란이나 뭐 이렇게 올리지오 같이 뭐 파마리서치나 원텍처럼 아주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건 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번 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여력이 좀 있다 보니까 선정을 좀 드리게 됐고요. 이루다의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른 미용 의료 기기들보다 결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클래시스의 뭐 슈링크나 뭐 울세라 뭐 이런 좀 데이트를 쳤던 이제 그런 제품들과는 그래도 약간 격차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냐라고 뭐 저도 이제 저 자신한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좀 다양한 제품군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포지셔닝 자체가 약간 보급형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그런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뭐 슈링크나 뭐 울세라나 뭐 리쥬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또 피부 미용에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중국의 뭐 2, 3도시 밑에 있는 그런 도시나 동남아 지역 뭐 이런 쪽까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재작년 한 50%, 영업이익은 100% 정도 좀 성장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1분기 실적 미스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근데 매출은 좀 증가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워낙 큰 좀 비용 지출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비용이 마케팅 쪽에 좀 선반영된 게 좀 크다 보니까 저는 뭐 2분기부터는 좀 빠른 실적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의 또 높은 성장성, 멀티플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또 좀 다양성에 좀 입각한 그런 전략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1,300억대 머물러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보급형부터 이제 고가형까지 두루 의료기기를 좀 다양한 층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갖고 있다. 배우 한지민 씨가 또 선전하고 있는 또 이루다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김지훈 대표님 이제 네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도 좀 다 사이즈가 큰 종목들인 것 같은데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네이버를 가져왔는데요. 뭐 네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고. 근데 일단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네이버는 굉장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 둔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1분기 깜짝 실적 나왔다는 건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사실 네이버 웹툰이 이 콘텐츠 부분이 전체적인 수익성을 견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중고거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림도 그렇고 포시마크도 그렇고 맞아요. 대부분 중고거래 인수한 거에 대한 또 이것도 논란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고거래 C2C 플랫폼인 이 포시마크가 내년에 흑자 전환할 거란 그 시장에 대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커머스 쪽에서 매출 20% 이상을 담당하면서 올해 빠르게 흑자 전환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포시마크가 1,200억대의 견조한 매출을 기록했고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 페이 거래액 또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13% 이상 성장하면서 연간 13조 4천억의 견조한 거래액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부 매출, 뭐 티몬이라든지 티머니 같은 신규 외형점까지 대형 신규 가맹점까지 계속 추가가 되면서 외형 성장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여행 관련된 업종 중에서 그 소위 말한 30%대 넘는 성장을 보여주면서 해외 이 소위 말한 그 신규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지금 5조 4천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만 한 8천억대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CGV라든지 신라 면세점 등 현장 결제 가맹점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웹툰 관련돼서는 카카오하고 지금 양분하고 있는데 이 115%의 웹툰 쪽에서 매출이 나왔고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 웹툰의 수요는 연평균 제가 평균 내물가 15% 정도 성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훨씬 압도하는 성장이 네이버 웹툰 쪽에서 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웹툰 관련돼서 과금도 적고 광고 활용도가 적은 소위 말하는 이 그 연말까지 흑자 달성을 좀 기대하면서 추가 성장의 여지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네이버 자체도 매출은 약 한 2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20% 매출이 2024년, 2025년까지 연평균 15% 매출 성장은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PER 지금 31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21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한 4, 5%좀 조정이 나온 20만 원 초반대는 거의 가격적으로는 좀 바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만 원 초반대는 지금 바닥권이다. 모멘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포시마크 편입한 커머스 성장성뿐만 아니라 AI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는 네이버. 최근 연 이틀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네이버를 지금 꼽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정경민 차장님께는 이루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격 전략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 시점 많이 올랐다가 2월쯤에 많이 올랐다가 광고비라든지 뭐 1분기 실적을 보고 지금 좀 기간 조정을 길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매수 구간은 좀 매수 시점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한 7,000원 초반 매수 시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6,500원 선까지 빠졌다가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였어요. 주가가. 그렇다면 6,500원 선을 이탈하는 이제 그런 시점을 좀 리스크 관리 타이밍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좀 미리 알았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기관 수급이 이걸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뭐 그만큼 2분기 실적은 회복세가 예상된다라고 저도 약간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2분기 실적이 크게 미스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까지 좀 열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다 단기적인 목표가 또 10,000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짧게 한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밤사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발표가 됐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된다면 네이버 주가에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모멘텀은 물론 유효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 관련돼서 성장주에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이나 뭐 지금 주가 최근에 계속 빠진 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 큰 지금 뭐 엄청나게 뭐 네이버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 네이버도 아까 뭐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수급이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팔다가 지금 최근에 양쪽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 가격대, 그러니까 동시 순매수한 평균 가격대와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좀 차이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는 분명 유의미해 보인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의 종목 네이버였고요. 정경민 팀장님의 종목 이루다였습니다. 두 종목 오늘 개장과 동시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